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정규장에서는 데센트,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 영웅 역할을 해주면서 미국 시장 상승 마감 오랜만에 해줬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 시장 역시도 받아줬는데요. 마감 지수 상황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죠. 그동안에는 정책 테마주들 때문에 이렇게 얇은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 시장 모두 빨간불 기분 좋게 켜줬습니다. 상승 흐름 뒤로 갈수록 끌고 와줬고요. 1.57% 상승한 코스피 2,525선, 2,5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뒤쪽으로 가면서 다시 힘을 받아줬습니다. 1.39% 강한 상승 이끌어주면서 72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파월 흔들기에서 벗어나서 달러와 안정화를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1,420원 선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76전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1,42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매도 폭을 보이고 있지만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폭이 다수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이 강력하게 우리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다시 마음을 돌려줬습니다. 메이저 주체들 코스닥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 속에서 시가총액 작은 정책 테마주들만 좀 오름폭을 보였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굵직굵직한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 상승 흐름 가지고 와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좀 오름세 보여줬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경영 복귀 소식에 이제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5%대 급등 흐름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정부 효율부 도지의 주된 작업 대부분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본업인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어제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피크아웃 우려에 이제 하락했던 HD 현대일렉트릭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도 의견들이 좀 나뉘었습니다. 상승 출발하는 듯 했지만 뒤로 갈수록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기 위해서 전압을 좀 올려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통상 변압기의 수명은 20년에서 30년 가까이입니다. 2020년 미국 에너지부 조사에 따르면은 이 변압기의 70%가량이 이 수명을 25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전선주들의 흐름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역시도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좀 흐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펩트로는 오늘 아주 강한 흐름 또 가지고 오면서 이번 주 10위에서 출발했지만 시가총액 2계단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8위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 소식에 따라서 우리 시장 또 한 번 출렁거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내일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 봐야 할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가 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이 앞으로의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갔다 온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더 바닥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다고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안에서 긍정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노력이 좀 필요한 시장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주가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줬다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마감 시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죠. 네. 미국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중국과의 이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나름대로 시장에 어필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의 수출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국이 수출 시장이 되고 있는데 그 중국에다가 이렇게 높은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그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건 곧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큰 악재로 작용하죠. 그래서 무엇이 됐던 간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이 미국이나 다 우리의 고객입니다.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 웬만하면 둘이 가서 좀 화해를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대외적인 여건에도 영향을 받지만 내부적으로도 조기 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뭐 대선 공약을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꾸준히 신문들을 보시면서 우리나라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이걸 빠르게 체크하셔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그런 종목들을 담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시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투자를 결코 일반적인 투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익률로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김태훈 파트너와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함께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또 강했던 섹터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첫 번째로 어떤 섹터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제 뭐 시장에서 뭐 불이 났죠, 뭐. 네. 태양광 쪽에 굉장히 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장 막판에 들어와 줬는데요. 이 시장에서 지금 크게 보면 이 태양광 쪽도 우리나라의 이 전력 시장이 바뀌는 그런 큰 대변혁기를 반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 또 반사이익을 보는 어부지를 좀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장의 큰 흐름을 보시면 어디에 돈이 몰려갈지 이걸 보시고 먼저 가서 남들이 이 종목을 사겠다고 어우성치기 전에 먼저 가서 돗자리를 깔고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이미 태양광 관련주들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태양광 종목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고 지난 2년, 3년 동안 태양광 쪽은 계속 하락을 해왔어요. 그만큼 실적들이 안 좋았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연말부터 해서 올해 아리백이라는 그 대기업들이 투자한 아리백 투자가 급증하고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만든 이 태양광 장비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데 중국 기업, 우리의 경쟁 상대들에게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붙이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수출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일부 그 관세를 부담하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보시고 이 부분에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서 다가가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아리백이라는 것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 전력 같은 것들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거에 참여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함께 이제 발맞추고 있습니다. 아리백 이니셔티브가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도 또 어떤 기회를 주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아리백이라는 것은 규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를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라는 뜻인데요. 그러려면 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 에너지 회사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사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런 태양광 발전소도 그렇고 풍력 발전소도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동안 투자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을 달성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애플도 그렇고 이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우리랑 거래하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이 태양광에서 그러니까 아리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애플이 이 아리백을 달성한 상품을 갖고 우리에게 수출을 해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특히 2025년에 이 아리백 투자가 대기업들 간에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내년부터 EU는 내년부터 이제 탄소세를 받습니다. 탄소 국경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백으로 이 재화를 생산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가격 부담, 즉 관세를 부담해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상품이 이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좋은 종목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 태양광 쪽에서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종목이 좀 좋은 종목인지 궁금한데 어떤 거 좀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우리 상장되어 있는 태양광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 회사들이 뭐랄까 중장감이랄까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이 거의 한 글로벌 시장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20%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나름대로 자기 포지션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 OCI의 계열사이보다는 OCI의 지주회사면서 여기서 태양광 장비들을 만들고 있죠.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SK 그룹 내의 계열사면서도 이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연료전지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큐셀이라고 독일 업체를 인수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을 잘 보시면 이 회사들 중에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이 회사들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솔루션도 실적 안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석유화학 쪽이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쪽 실적이 나빠서 전체적으로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을 때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자신들이 선택한 종목들에서 믿음을 갖고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면 이 태양광 쪽에서는 이제 겨우 발목에서 무릎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무릎에서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로 샀다 팔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좀 더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좋은 태양광 섹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 종목들을 김태훈 파트너와 본다라고 하면은 더 자세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터 이렇게 태양광 같이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파트너님?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면 네. 그 전기를 옮겨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선이 흐름 좋네요.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전선이 필요한데 그 전선 분야에도 우리나라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들이 그동안 좀 많이 좀 힘들었던 이유가 대규모로 전력을 새로 깔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정도밖에 시장에 소화를 못 시켰어요. 즉 소비 시장이 적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알다시피 뭐 AI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이 깔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거의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AI 이번에 대선 공약 중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도 많이 짓겠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AI 인공지능 AI를 위해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 이제 이런 에너지망을 정비하겠다. 이런 것도 나왔고 무엇보다도 요번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이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전력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전기를 많이 할 때 그 대도시 주변으로 화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화력 발전소가 이게 그 비산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석탄 가루들이 날리면서 우리가 지금 그 먼지가 안 좋은 그 먼지가 이제 건강상에도 문제 있고 해서 이 화력 발전소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2050 탄소 제로 이 정책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협약이죠. 이것 때문에도 이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있는데 이번 대선 공약으로 또 조기에 이 화력 발전소를 줄이겠다는 말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전선 관련주들은 왜 이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데 전선 관련주를 봐야 되냐면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대도시로 끌고 오는 이런 전력망이 대부분 다 중앙집권식 형태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력 발전소가 이제 폐쇄를 되면 여기 전력선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전력선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이 전력선을 새로 까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전력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를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 새로 깝니다. 거기에 새로 전선을 깔아서 에너지망을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보다 더 낙후돼 있는 전선. 예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부할 때 구리선으로 된 걸 봤어요. 네. 이거는 진짜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구리선을 쓴다는 생각.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광통지선을 대부분 많이 깔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인터넷 속도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이 깔고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전선주들을 이제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더해서 전남도가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75억 원 네. 과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서남권 DC 그리드 구축 이 부분이 전선 업계에 또 기회를 주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서남권 DC 그리드라는 건 네. 쉽게 말해서 서해안 지역을 따라서 구성되는 이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관광지라고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바닷가 서해안가 가다 보면 서해안 이제 고속도로 해안도로 타고 가면 이 엄청나게 큰 그 풍력 발전 타워들이 서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이제 관광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이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반도체 벨트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해주고 또 이 제주도까지도 그러니까 해상 풍력 발전에서 발전된 전기를 끌어다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전선이 그러니까 해상 전력 케이블이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특수한 케이블이고 굉장히 비싼 케이블이죠. 이러한 부분이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이게 수백 킬로에 걸쳐서 이 전력선이 깔려야 되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의 전선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전선업체들이 여기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종목들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나 이제 전선주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강원전선이요. 이 업체도 굉장히 대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전선도 있고 그다음에 LS그룹의 전선주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대기업 하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 더 좋으실 것 같고 강원전선이 전력선이나 통신선 쪽에서 특화돼 있고 이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업체입니다. 주가도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거보다 싼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있는데요. KBI 메탈 같은 경우 미중 관세 전쟁의 수혜주라고 불리는데 특히나 미국 쪽 전력망 시장에 KBI 메탈은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예전에 가블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가블그룹. 그래서 KBI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원전선, 세 번째 종목인데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이 업체도 이 전력선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그리고 꾸준히 고객들을 갖고 있고 실적도 꾸준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장 전체가 점프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원전선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실적을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선주들은 나름대로 국내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들까지도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도 이 종목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공부방 들어오시고 같이 종목들 살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좀 어려워서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종목들부터 함께 보시죠.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27%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5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4.09% 상승 흐름 끌고 오면서 다시 18만 원 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18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오늘 상승 흐름 좋습니다. 5.12% 상승하면서 3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10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16% 상승 흐름 보이면서 18만 9,600원에 거래됩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가지고 옵니다. 알테오젠은 약보합권에 있고요. 3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나란히 강한 상승 끌고 옵니다. 에코프로 BM 6.98% 상승세 보이면서 10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3.55% 상승하면서 5만 5,400원에 거래됩니다. 에코프로 5.19% 상승세 보이면서 4만 9,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1.24% 상승세 보이면서 2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넥스트레이드 가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태훈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창투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창수사 좀 좋지 않았지만 그저께 같은 경우 괜찮았습니다. 근데 창수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제 짧은 타이밍으로 이제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실제로 창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수사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그 왜 이 시장에서 창수사를 봐줘야 되는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모자르시다면 다른 방송에 제가 이 이데일리 TV에 출연해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돌아보시면 찾아보시면 왜 창수사들을 길게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아니 그 다 잊어버린 뭐 테마인데 그걸 이제 와서 뭐 아직도 걔들끼리 총 싸우고 뭐 싸움질하고 있는데 뭘 재건을 하냐 전쟁부터 끝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재건을 하죠. 하지만 전쟁은 동부 지역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게 1952년 한국 전쟁처럼 고지전 같이 그 전선에서 나왔고 그 후방에서는 이미 재건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미 거기에 참여해서 재건 사업에 이름표를 올리고 지금 사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좀 루스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이미 시작된 사업입니다. 누가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말 그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에 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참여하려고 있느냐?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경기가 너무 침체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지금 IMF가 우리 발표하기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025년에 아마 1%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역성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수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단순히 어떤 건물 하나 짓고 도로 하나 새로 깔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이 말 그대로 이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를 리빌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빌딩을 하는 사업을 해본 그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죠.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그 나라의 이제 그 기업들은 그 나라들 자체가 이제 리빌딩을 하면서 새로 이제 사회주의권에서 자본주의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어디까지나 러시아 편을 들은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 인포로 2명이 잡혔다고 해서 그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했던 것들이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 중국을 러시아의 우군이라고 생각하지 우크라이나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기회를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가장 유력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까지 모두가 우크라이나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우크라이나가 말 그대로 이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다 보니 달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 사업을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럽과 EU와 또 미국이 21세기 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건 비용이 지금 3년 전쟁 동안 1조 달러가 필요할 거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재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돈이 외부에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을 EU와 미국이 대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EU, 좀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 미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수주는 하는데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느냐?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로 이 유럽 기업들도 하청에 하청을 줍니다. 결국은 하청에 하청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주를 하겠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도 거기 가서 현지에서 일하는 건 한국 사람들은 감독관으로 가는 것이고 그 밑에 실제 일을 하는 것은 뭐 베트남 사람들이나 이런
그 후진국 사람들을 데려다 쓰죠. 우리나라도 그 애석한 일이지만 이 우리나라 내에서 공사를 하는 큰 아파트 공사나 이런 데 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건설 시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이 일하고 있고 그들이 숙련공이 돼서 해외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때 같이 진출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항상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이 끝난다, 휴전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엊그저께 부활절이라는 이 유럽인들, 그 기독교 사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명절이죠. 부활절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 또 사족처럼 붙인 게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양쪽에서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이 중재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했고 이런 말이 나오자마자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 30시간 그러니까 부활절 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날 부활절 날도 포성이 멋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죠. 하여튼 무엇이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것, 이 휴전에 대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반응을 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럽에서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름대로 무기를 공급하면서 전쟁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EU 국가들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의 이 특사, 트럼프의 전쟁 특사죠. 이 특사가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EU권 내 휴전을 위한 조건들을 다 모아서 이 트럼프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 푸틴과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휴전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양쪽 다 지쳐 있고 최근 들어서 지금 석유, 그 유가를 국제 유가를 보시게 되면 이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 자원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석유값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 말뜻은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없다는 소리죠. 결국은 휴전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이 이 전쟁은 그렇게 오래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그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을 담지 않으면 그 좋은 기회를 가지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쟁이 개전하자마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발 담그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보면 아시겠지만 HD 현대건설기계, 정말 HD 현대인프라코, 이 HD가 들어가면 현대중공업그룹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 보시면 건설 장비 같은 것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파괴된 그 도시나 이런 것들을 싹 새로 밀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건설을 짓기 위한 그 터닫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설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HD 현대건설기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건설 장비 시장 전체의 30% 정도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1위 업체들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후 이 복구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진출해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 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굉장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중국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 중국 이 건설 시장에서 꽤 큰 재미를 보고 있던 이들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이 좀 필요할 타이밍이 된 것도 있죠. 이런 면을 잘 보셔야 되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통신 장비 쪽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전력선이나 이런 쪽 전력 관계에 대한 기술도 갖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 노벨 문학상을 그 인쇄한 그 출판사의
그 배송이죠. 배송 업무를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계열사가 했다는 말을 할 정도로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 중견 그룹 내, 그러니까 중견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룹 소리를 듣는 업체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회사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일찍부터 작년부터 벌써 이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접촉을 해서 이미 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통신 장비나 이런 걸 갖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5G 통신 장비로 새로 싹 개비해주겠다는 그런 그 제안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155마일 휴전선에 대규모로 이제 그 철책선이 깔리고 하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선 1,000km를 따라서 여기에 아주 고압 전선, 초고압 지중선을 깔아버려서 이제 서로가 왕래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그 전력선들을 담을 쳐버리는 그런 사업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기기 면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앞에도 HD가 나왔죠. 그래서 이 그룹 사원에서 이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고요. 그 외에도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 또 SG 같은 중소기업, 그다음에 현대 로텐 같은 철도 관련 회사, 이런 회사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해놓고 돈을 못 받으면 말짱도루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이 EU와 그 미국이 어느 정도 대주고 이걸 21세기 마샬 플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해외 이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또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그 그러니까 리스트럭처링, 새로 리빌딩을 하는, 그러니까 새로 우크라이나를 새로 재건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과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여기서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부토건이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쯤에 그때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 테마를 이용해서 한 500%, 600% 주가가 뭐 3개월 사이에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삼부토건이 망가지고 나서 이게 작전이었다, 주가 조작이었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렇듯이 이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자기 사업에서 확실하게, 즉 실체를 갖고 있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기업들 잘 기억해 보시면 각각이 모두 자기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에서 확실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해외 경험이 있느냐, 해외 경험이 있어야만 해외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같은 전후에 복구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적자기업을. 자,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 유상증자나 주가연계 채권, 이게 마지막 머니 게임인데요.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주식연계 채권을 발행하는 종목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시장 흐름을 편안하게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같이 공략해 보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좀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뭐 지난 연말부터 해서 좀 올해 들어와서 좀 최근 좀 약해진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대기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HD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실 겁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그룹 차원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말 그대로 이 우리나라 건설 장비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업체이고서 굉장히 좀 시장 점유율도 가장 많고 독과점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회사고 굴삭기, 휠로더, 지게차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특히나 재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계들이죠. 그리고 작년 매출액 보면 1조 9천억. 나름대로 1조 9천억 굉장히 큰 매출이긴 한데 예전 2023년보다는 2023년에는 2조 원이 넘던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던 것은 말 그대로 국내 경기도 안 좋았고 또 나름대로 해외 사업도 그렇게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그 좀 활로를 찾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그룹 차원의 HD 현대중공업 그룹 차원의 지원을 갖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1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년짜리 일감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서 이제 이 구조조정,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 침체 내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창저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옌타이 법인으로 다 통합을 해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실적이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 면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6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2,500원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목표가는 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도 꽤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농기계 쪽인데요. 농기계 쪽은 이건 우크라이나가 말 그대로 동부 유럽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은 산업벨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그러니까 동부 국경지대가 러시아에서 점령당했습니다. 이 말뜻은 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산업이라고는 솔직히 곡창지대, 그 넓은 곡창지대에 농업밖에 없다는 소리죠. 이 말은 전후 복구할 때 가장 공을 들여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당장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이란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이쪽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업체는 그 농기계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서 농슬라라고 불릴 만큼 농기계로서는 역사도 오래되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농촌에 가보시면 그 한 집 건너 한 집, 이 회사에 이 농기계를 갖고 있을 만큼 인기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게 농기계를 현지 법인을 통해서 현지 이제 대리점이죠. 대리점을 통해서 3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올해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뜻은 올해부터 실적이 쌓인다는 소리겠죠. 이 회사는 어디냐면 대동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게 되면 대동 계열사인 대동기어 주가가 잘 가는 걸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동이라는 이 회사는 그 지주회사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회사 내에 다양한 사업 분야들이 있고요. 근데 대동기어는 말 그대로 이 농기계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 그 자동차라 해도 이 농기계 부품이죠. 농기계 부품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그리고 주식수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동 기어가 주가는 더 훌쩍훌쩍 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훌쩍훌쩍 잘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너무 빨리 꺼집니다. 이게 이제 토끼가 좀 깡총깡총 뛰는 주가라 여러분들이 먹을 건 별로 없고 하지만 대농 같은 경우는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뜻은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이 종목을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림 없이 믿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죠. 이 회사도 작년 매출이 1조 4천억에 나오고 내수가 7천억에 수출이 6천억. 수출이 그만큼 많이 나오죠. 근데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그 중소형 그 트랙터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좀 꼬꾸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크라이나의 국영 농업대학의 농기계를 기증해서 그 미래 일꾼들에게 이 대동의 이 농기계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전후 우크라이나가 이 농업 쪽에 투자를 한다면 대농과 손을 잡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대농은 무인 농기계를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 말 뜻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이제 젊은 인력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일할 사람이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무인 농기계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동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가 1,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항상 매수가는
이 매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분할해서 매수하면서 매수할 때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최대한 수량을 많이 이게 목표입니다. 매수의 목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아스콘, 국내 아스콘 1위 업체입니다. 포스코 인터널과 함께 해외 진출하기 시작해서 아스콘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 아스팔트 따뜻할 때는 막 쉽게 공사를 하지만 굳어버리면 그게 완전히 도로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업체로 알려져 있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데 진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해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G 같은 경우는 SG라는 업체인데요. SG라는 업체는 이 업체는 이 엊그저께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을 자본금 90억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철강 회사를 통해서 이 슬러지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가 그 유명한 에코스틸 아스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에코스틸 아스콘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아스콘 외에 이 철강 슬러지를 넣어가지고 좀 더 튼튼하게 그리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그 미세먼지도 덜 발생하는 친환경적인 도로 포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 우크라이나 도로를 새로 깔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17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지금 신주로 전환돼서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이 꽤 많이 소화됐습니다. 그리고 19회차 전환사채 최저 전환가가 1,569원짜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가를 생각해 본다면 매수가는 1,600원, 손절가는 1,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000원을 제시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남은 잔여를 일부 사버렸어요. 이게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1,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사버려서 소각을 하거나 해버리면 말 그대로 2배, 더블 이상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딜이 있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19회차 전환사채 때문에도 이 앞에 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미리 사서 소각시키든지 하는 것을 뒤에 투자한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요구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수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가격대에서. 하지만 일단은 아직 그 전후 그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휴전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트럼프가 또 사고를 치면 또 전체적으로 시장 리스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1,600원, 손절가 1,500원, 목표가 3,000원을 보시면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좀 기회를 잡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가격선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이 시장을 읽어내실 수 있고 또 좋은 종목들 함께 공략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부터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